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대비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돈키호테는 마르셀라가 들어간 숲을 향해 로시난테를 몰고 갔다. 산초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주인님,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게 막더니 주인님은 왜 그쪽으로 가세요? 산초 판사야? 우선 양치기 전혀 마르셀라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자. 그녀를 찾으면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줄 테다.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숲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어느새 2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옆으로 시원한 개울이 흐르는 널찍한 풀밭을 발견했다. 주인님, 마르셀라보다 더 아름다운 풀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 산초? 우리가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 해도 나쁘진 않겠지. 그럼요, 주인님. 로시난테, 오래간만에 싱싱한 풀을 배불리 먹어라. 두 사람은 로시난테와 당나귀의 고삐를 풀어준 뒤 푹신한 풀밭에 앉아 자루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함께 먹었다. 풍요로운 식사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했다. 산초야? 로시난테를 풀어놔도 괜찮을까? 주인님, 수컷이라도 워낙 순해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생각이 오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양과 스마브의 암말이 근처 계곡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로시난테가 암말의 냄새를 맡고 다가간 것이다. 뒤늦게 알아차린 산초가 로시난테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한 발 늦었다. 로시난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암말들은 로시난테에게 뒷발질을 하며 마구 날뛰었다. 그 뒷발질에 로시난테는 배에 감았던 띠가 망가지고 안장도 벗겨져 맨몸이 되었다. 게다가 마부들이 몰려와 로시난테에게 몽둥이 찜질을 해댔다. 로시난테! 주인님, 로시난테 죽어요! 돈키호테와 산초가 로시난테를 구하러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로시난테는 죽은 듯이 바닥에 쭉 뻗어 있었다. 산초! 저놈들은 아주 형편없는 망나니들이야. 이 로시난테가 당한 대로 대갚아주자. 하지만 저자들은 20도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어떻게 당해내죠? 100명이라도 나 혼자 물리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돈키호테는 칼을 뽑아든 채 마부들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들었고 산초도 몽둥이를 들고 주인의 뒤를 따라 힘껏 달렸다. 이놈들! 로시난테의 복수를 해주마! 야! 내 몽둥이 맛도 봐라! 야! 돈키호테가 갑자기 달려들어 휘두른 칼에 맨 앞에 마부가 등을 크게 다쳤다. 마부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상대가 두 사람뿐이란 걸 알고는 물러서지 않고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실컷 두들겨 맞은 두 사람은 로시난테와 똑같은 모습으로 뻗어버렸다. 마부들은 말을 끌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얼마 후 먼저 정신이 든 산초가 돈키호테를 찾았다. 주인님, 괜찮으세요? 자네 눈에는 내가 괜찮아 보이는가?
주인님께 그 신비한 물약만 있다면 우리가 깨끗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당연하지. 지금은 없지만 맹세코 이틀 안에 약을 가져오겠네. 편력 기사의 명예를 걸고. 그나저나 주인님, 우린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무기를 갖춘 편력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은 똑똑히 알았네. 내가 기사도를 어겼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은 거야. 산초는 돈키호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산초야, 앞으로 내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칼을 뽑으면 말려야 한다. 대신 네가 칼을 뽑아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 만약 기사들이 그 자들을 돕는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지켜주마.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너도 얼마 전에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돈키호테는 비스카야인 종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산초는 그런 주인을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인님, 소인은 싸움과는 거리가 멀며 양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모욕을 참지 못하는 주인님하고는 달리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계급의 사람이든 소인은 그들과 맞서 칼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소인에겐 그런 이야기보다 물약이 필요합니다. 산초야, 입 다물고 로신한테나 보러 가자. 그 불쌍한 녀석은 자기가 당한 일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게야. 그놈도 훌륭한 편력기사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니죠. 어허, 산초, 입 다물래도 밤이 되기 전에 나를 네 당나귀에 태워서 빨리 길을 떠나자. 주인님이 편력기사들은 1년 동안 거의 모든 날을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다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산초야, 그만하라고! 어? 당나귀도 로신한테와 같은 불행을 당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해, 어서!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산초는 마부들에게 두들겨 맞은 몸이 온통 쑤시는데도 돈키호테를 당나귀에 태우고 고삐를 잡은 채 큰 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물론 로신한테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행히 산초는 얼마 후 주막을 찾아냈다. 주인님, 하늘의 도움으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이 아니라 성이겠지? 분명 주막입니다. 또 따지냐? 돈키호테와 산초가 옥신각신하는 사이 어느새 주막에 도착했다. 산초는 로신한테와 당나귀를 끌고 얼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주인님, 드디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요. 어서 성주님부터 뵈러 가세. 주인장, 어디 계시오? 드시오. 손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주막집 주인은 당나귀 등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돈키호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별일은 아니고요. 바위 위에서 떨어졌는데 갈비뼈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그 주막에는 다른 주막의 안주인과는 달리 인정이 많고 마음씨가 착한 안주인이 있었다. 그녀는 돈키호테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딸과 함께 돈키호테를 치료해 주었다. 아이고 많이 다쳤네. 얘야, 안에 가서 더운 물 좀 떠오느라. 예, 어머니. 주막집 안주인은 우선 돈키호테를 더운 물로 얼굴과 손, 발만 닦아주고 나서 가정부 마리토르네스와 딸에게 손님을 방으로 모시라고 했다. 마리토르네스, 다락방에 손님이 주무실 침상을 준비해 놓아라. 네, 마님. 다락방에는 또 다른 손님인 마부가 있었다. 그의 침상은 돈키호테 옆 안쪽에 놓여 있었다. 돈키호테가 침상에 눕자 주막집 안주인과 딸이 그의 몸 구석구석 물약을 발라주었다. 마리토르네스는 두 사람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이고 온몸이 멍투성이네. 떨어진 게 아니고 얻어맞았나 봐요. 그 멍은 떨어지면서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 생긴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도 그 약을 좀 주십시오. 등이 아프네요.
덱도 바위에서 떨어졌소? 아니요. 주인님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온몸이 다 아픕니다. 옆에서 시중을 들던 가정부 마리토르네스가 산초에게 물었다. 이 기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편력 기사님인 돈키호테 데 라만차님이시오. 편력 기사? 그게 뭐예요? 그것도 모른단 말이오? 이분은 지금 처지가 별로 좋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종자에게 왕국을 2-3개쯤은 줄 수 있어. 세 여인은 산초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주막집 안주인이 물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기사님의 종자인 당신에게는 조그마한 영지조차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건 저희가 아직 모험다운 모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주인이신 돈키호테님께서 다친 상처가 다 나으면 모든 일이 실타래처럼 수월수월 풀릴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침상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겨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더니 주막집 안주인의 손을 잡으며 온갖 찬사를 늘어놓았다. 아름답고 고귀한 여인이시여, 저를 당신의 성에 묵게 한 일이야말로 커다란 행운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자가 말한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눈에 주막은 성, 주막집 주인은 성주, 여인들은 아가씨와 귀비인으로 보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 여인은 그의 말에 어리둥절해졌다. 성이라니 무슨 말이야? 어쨌든 우리 주막을 칭찬하는 말 같아서 듣기는 좋네. 말투가 이상하긴 해도 예의 바르고 멋진 분 같아. 그녀들은 돈키호테를 경탄의 눈으로 쳐다보고는 다락방에서 내려왔다. 특히 주막집 딸의 눈빛이 돈키호테를 망상에 빠뜨렸다. 이 일을 어찌할꼬? 나를 쳐다보는 성주의 따님 눈에 깊은 연모의 정이 담겨 있어. 더욱이 그 눈은 나와 밤을 함께 보내자고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오, 나의 사랑 둘신애하여, 당신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이 위기에 빠졌구려. 하지만 날 믿어주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신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게요. 한편 마리토르네스는 그날 밤을 마부와 즐기기로 약속을 했다. 마부는 망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돈키호테 옆 침상에 누워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그녀가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주막집 딸로 오해한 돈키호테가 그녀를 껴안았다. 더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시여, 저에게 보여주신 연모의 정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영원한 여인 둘신의 아들 토보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리토르네스는 아무 말 없이 곤란한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돈키호테가 놓아주질 않았다. 가만히 지켜보던 마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돈키호테에게 주먹을 날렸다. 아이고. 내 여인을 희롱한 죄다. 분이 안 풀린 마부는 돈키호테를 발로 짓밟았다. 허술한 침상이 부서지면서 큰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주막집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가정부를 찾았다. 마리토르네스. 이런, 잠도 안 자고 어디서 말썽을 피우고 있군. 내가 가봐야겠어. 어머, 큰일 났네. 주인님이 오고 있어. 주인이 오는 소리에 너무 당황한 마리토르네스는 깊은 잠에 빠진 산초의 이불 속으로 숨었다. 산초가 잠결에 주먹을 이리저리 휘둘렀고 그 주먹에 몇 대 맞은 그녀도 화가 나 산초를 때렸다. 누구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이 손 놔요. 마부는 돈키호테를 팽개친 채 산초에게 달려들었다. 산초는 마리토르네스에게, 마리토르네스는 산초에게, 주막집 주인은 마리토르네스에게 달려들어 온통 난리였다. 게다가 주막집 주인이 들고 있던 등잔불이 꺼져
어둠 속에서 서로 치고받았다. 경찰이요! 모두 멈추시오! 마침 그날 주막에 묶고 있던 종교 경찰의 책임자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돈키호테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모두 그 자리에서 꼼짝 마시오! 사람이 죽었어! 이 밤에서 빨리 나가야겠어. 내 방으로 돌아가 모른 척하자. 침상에 조용히 누워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어둠을 틈타 위기를 벗어났고 불쌍한 돈키호테와 산초만 남아있었다. 경찰 책임자가 등잔에 불을 붙이러 간 사이 의식이 돌아온 돈키호테가 산초를 찾았다. 산초, 아직도 자는가? 자다니요. 세상에 이런 악몽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이 마법에 걸린 것 같구나. 산초야,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덤 속까지 가져가야 한다. 소희는 입이 아주 무거우니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세요. 오늘 밤 성주의 따님이 날 찾아왔다. 우리가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웬 거인이 나타나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나를 마구 두들겨 팼다. 무어인 마법사가 공주를 지키고 있는 게 확실해. 저도 몇백 명이나 되는 무어인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요. 그때 등잔에 불을 붙인 경찰 책임자가 돌아왔는데 돈키호테가 정신을 차린 걸 보고 물었다. 이봐, 괜찮나? 무식한 놈, 편력 기사를 함부로 대하다니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냐? 화가 치민 경찰 책임자는 등잔으로 돈키호테의 머리를 내려치고는 나가버렸다. 주인님, 저 사람은 틀림없이 무어인 마법사입니다. 산초야, 마법 같은 건 내버려두고 성주에게 가서 포도주와 소금, 로메로를 얻어오너라. 이 상처를 치료할 물약을 만들어야겠다. 잠시 후 돈키호테는 산초가 가져온 약재를 끓여 물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약을 기름병에 넣고는 수십 번이나 주 기도문을 외운 뒤 자신이 먼저 먹어보기로 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산초야, 신비의 영약을 마시고 나면 깨끗이 나을 게야. 돈키호테는 기름병을 채우고 남은 물약을 1리터 정도 마셨는데 이내 뱃속의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계속 토한 끝에 3시간 이상을 자고 나더니 몸이 가뿐해진 걸 느꼈다. 오, 성공이야. 산초, 이 약이 있는 한 앞으로는 어떤 싸움도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어. 주인님, 소인에게도 그 약을 마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아무렴, 훌륭한 편력기사의 종자인 자네도 먹을 자격이 있지. 돈키호테의 허락을 받은 산초는 기쁜 마음에 냄비를 통째로 들고 약을 순식간에 마셨다. 약을 마시자마자 산초도 역시 돈키호테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에 시달렸는데 참다 못해 소리쳤다. 아이고, 사람 살려. 주인님, 그 저주스러운 약 때문에 이놈 죽습니다. 산초야, 아무래도 이 약은 기사에게만 효험이 있는 것 같구나. 주인님, 그걸 아시면서 소인에게 약을 주셨다면. 산초는 말을 더 잇지 못한 채 줄곧 토하고 쌌다. 가엾은 산초는 2시간쯤 시달리다가 축 늘어졌다. 한결 몸이 가벼워진 돈키호테는 다시 모험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주막집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성주님, 이토록 훌륭한 성에서 묵게 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주님께 무례하게 구는 자가 있다면 제가 응징하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사님,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그 숙박료와 말과 당나귀를 돌본 값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이? 숙박료요? 아니 그럼 여기가 성이 아니라 주막이요? 당연하죠. 호호, 아니 내가 속았단 말이요? 주막이라 해도 난 돈을 낼 수가 없어. 편력기사는 어디에서 묵든지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친절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겪은 고통의 대가입니다.
아이 난 그런 건 모르니 빨리 돈이나 내쇼.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세. 로신한테 가자. 돈키호테는 창을 꿋꿋이 든 채 로신한테를 몰고 주막을 나서더니 산초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냅다 달렸다. 순간 당황한 주막집 주인은 산초를 붙잡고 늘어졌다. 어딜? 이 못된 주인 대신에 네 놈이 돈을 내면 되겠네. 편력 기사의 종자도 주인을 따라야 하오. 네 놈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말겠다. 소용없는 일이요. 내가 당신에게 맞아 목숨을 잃더라도 기사도를 쳐버릴 수는 없어. 주막집에 묵고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산초를 당나귀에서 끌어내려 담요로 둘둘 말았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담요에 만 산초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했다. 산초는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주인님, 제발 저를 악마들 손에서 구해주세요! 아니, 산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돈키호테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주막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대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 너머로 보았더니 충실한 자신의 종자가 장난감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화가 난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내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 모두를 창으로 꿰뚫어 놓겠다! 돈키호테가 아무리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끄떡없던 그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산초를 풀어주었다. 마음씨가 고운 마르토르네스는 산초가 안쓰러웠는지 샘에서 물을 떠다 주었다. 산초가 막 물을 마시려는데 돈키호테가 외쳤다. 산초, 그 물을 마시지 마라. 대신 내가 영약을 줄 테니 그걸 마셔라. 2방울만 마셔도 완전히 기운을 차릴 게야. 소인은 주인님과 같은 기사가 아닙니다. 그걸 마시면 분명 창자까지 토해낼 것입니다. 주인님, 그까짓 엉터리 물약은 악마들한테나 주어버리세요. 제발 소인 좀 가만두세요. 산초는 말이 끝나자마자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당나귀를 끌고 주막 밖으로 나갔다. 산초는 동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매우 흐뭇했다.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잘한 거야. 그런데 주인님은 왜 날 버려두고 혼자 가버렸을까? 산초야, 빨리 이쪽으로 오게. 주막집 주인은 산초가 주막 밖으로 나가자마자 돈키호테가 달려들까봐 얼른 문을 잠그려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엉터리 기사니 무서워하지 말라며 말렸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편히 쉬기나 하세요. 그래, 이 숙박료 대신 종자의 자료도 숨겨놓았잖아. 돈키호테와 산초가 나누는 말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산초, 그런 몸으로 당나귀나 몰겠어? 걱정 마세요. 소인은 아무리 아파도 주인님을 놔두고 혼자 도망가진 않을 테니까요. 출연 양석정, 안용욱, 박영재, 홍선영, 안찬희, 조세령, 윤호,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4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돈키호테 5번째 시간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